평생 소금 대신 설탕으로만 간을 해서 드시는 91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동네에서는 설탕 할머니로 통했죠. 나물 무침에도 설탕, 찌개에도 설탕, 심지어 겉절이에도 소금 대신 설탕을 넣으셨거든요. 이웃들은 걱정스럽게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달게 먹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 연세에 당뇨라도 오면 어쩌시려고 그래. 하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늘 말씀하셨죠. 괜찮아, 괜찮아. 난 소금 안 먹어서 건강해. 그런데 지난주 할머니가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웃했죠. 놀랍게도 할머니의 혈당 수치는 아주 정상 범위였고 혈관 나이는 60대처럼 깨끗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니, 평생 설탕으로만 간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수십 년간 지켜온 할머니의 식습관. 그 안에는 아무도 몰랐던 놀라운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금보다 무서운 진짜 혈당 도둑과 설탕 할머니의 지혜. 지금부터 그 비밀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단짠단짠이라는 말 좋아하시나요? 달콤한 맛과 짭짤한 맛이 번갈아가며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만약 평생 짠맛 없이 단맛으로만 간을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설탕과 혈당 문제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오늘은 그 궁금증을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편이 되어드리는 건강한 편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다양한 영양학 연구 자료들을 모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풀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제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73세 박철수님께서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나이가 드니 혈압 때문에 저염식을 하라고 하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밥 먹는 낙이 없어요. 차라리 달게 먹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그건 또 혈당 걱정이 되고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소금과 설탕, 그리고 혈당의 삼각관계에 얽힌 오해와 진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드리는 정보는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앓고 계신 질환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식단 관리는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설탕 할머니의 식습관, 과연 건강에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머니의 식습관 속에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차근차근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1부, 진짜 혈당 도둑, 설탕의 교활한 공범을 체포하라. 우리가 혈당 재판을 연다고 상상해 볼까요? 아마 대부분은 주저없이 설탕을 범인으로 지목할 겁니다. 맞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올리는 주범 중 하나죠. 하지만 재판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설탕의 범행을 뒤에서 부추기고 더 큰 판을 벌이게 만든 아주 교활한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공범의 이름은 바로 과도한 나트륨, 즉 짠맛입니다. 첫째, 이 공범은 우리의 뇌를 속여 밥도둑을 부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뇌에서는 아, 맛있다 하는 쾌감 신호가 켜집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너무 강력해서 배부르니 그만 먹어라 하는 포만감 신호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마치 짠맛이 뇌에 있는 밥 더 주세요. 버튼을 고장날 때까지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밥상에서 국이나 찌개는 필수죠. 그런데 이 뜨끈하고 짭짤한 국물이 바로 최악의 밥도둑입니다. 국물 한 숟가락에 밥 한 숟가락, 또 국물 한 숟가락에 밥 한 숟가락.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밥을 훨씬 많이 먹게 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인데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섭취량은 3038mg으로 1.5배나 높습니다. 이 나트륨의 상당 부분이 바로 국물 음식에서 온다고 해요. 결국 짠맛이라는 공범 때문에 탄수화물이라는 주범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고 우리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겁니다. 둘째, 이 공범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몸에는 인슐린이라는 혈당 조절 해결사가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세포문을 열어서
혈액 속의 당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게 하는 만능 열쇠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몸에 나트륨이 너무 많아지면 이 만능 열쇠의 열쇠 구멍이 녹쓰는 것처럼 세포들이 문을 잘 열어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당뇨병으로 가는 첫 번째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짠맛이라는 공범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방해해서 설탕이 일으키는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탕 할머니의 놀라운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할머니는 소금, 간장, 된장을 쓰지 않음으로써 나트륨이라는 공범을 원천적으로 식탁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공범이 없으니 과도한 탄수화물이라는 주범이 날뛸 기회도 줄어들었죠. 국물 없이 마른 반찬 위주로 식사하시니 밥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조절되었던 겁니다. 결국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혈당을 교란하는 최악의 조합, 나트륨 탄수화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현명한 전략을 수십 년간 실천해 오신 셈입니다. 2부 밥상이 보약, 설탕 할머니의 40년 전쟁 이야기. 그럼 당시 서울 종로구의 한 시장 골목에 사셨던 김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이런 남다른 식습관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이야기는 무려 40년 전 할머니의 나이 50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할머니는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럼증과 뒷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약도 약이지만 무엇보다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국물은 드시지 마세요. 라고 불호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짭짤한 김치찌개와 구수한 된장국으로 살아오신 할머니에게 저염식은 그야말로 맛없는 지옥이었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밥알이 모래알 같았고 밥맛이 없으니 하루 종일 기운이 축 처져 장사할 힘도 나지 않으셨대요. 남편분은 사람 먹는 것 같고 장난치지 말라며 화를 내셨고 자식들은 어머니 그러다 쓰러지신다며 눈물로 호소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금치나물을 무치던 할머니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소금 대신 설탕을 한 꼬집 넣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풋풋한 시금치의 향과 어우러진 은은한 단맛이 입맛을 확 돋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무릎을 탁 치셨다고 해요. 그래, 짠맛으로 못 먹을 바에야 차라리 단맛으로라도 맛있게 먹고 기운을 내자. 그날부터 할머니의 설탕 요리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죠. 찌개에 설탕을 넣으니 영 맛이 이상했고 김치에 넣으니 금방 물러졌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할머니는 자신만의 세 가지 철칙을 세우셨습니다. 첫째, 자연의 단맛을 믿는다. 과자나 음료수 같은 인공적인 단맛은 철저히 피하고 오직 요리할 때 최소한의 설탕만 사용해 재료 본연의 맛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둘째, 국물 요리는 식탁에서 영원히 퇴출한다. 할머니의 밥상에는 국이나 찌개가 오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늘 채소 무침이나 볶음 같은 마른 반찬이 자리했죠. 셋째, 매일 시장에 간다. 그날 먹을 채소는 그날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것으로 직접 사와서 바로 요리하셨습니다. 신선한 재료는 양념이 강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맛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고 설탕 할머니의 식습관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의 혈압은 꾸준히 정상 범위를 유지했고 91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혈관은 깨끗했으며 당뇨는 평생 남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할머니의 설탕나물을 제일 좋아한다며 웃으신답니다. 3부 건강한 편이 제안하는 우리 집 밥상 혁명.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소금 대신 설탕을 쓰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설탕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은 나트륨과의 결별과 우리 입맛의 독립선언입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우리 집 국그릇 치우기 3주 챌린지. 오늘 저녁부터 딱 3주만
식탁에서 국그릇과 찌개 그릇을 한번 치워보세요. 밥상에 마른 반찬만 올려보는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밥 먹는 게 어색하고 목이 멜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차가 되면 재료 하나하나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3주차가 되면 짠 국물 없이도 식사가 충분히 즐거워집니다. 우리의 미각은 생각보다 똑똑해서 3주면 새로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거든요. 2단계, 소금과 간장을 대신할 맛의 치트키를 활용하세요. 싱거운 음식이 맛없다는 것은 편견입니다. 우리 부엌에는 소금을 대신할 맛의 영웅, 맛의 치트키가 숨어 있습니다. 감칠맛 대장, 말린 표고버섯이나 다시마를 갈아서 만든 천연 조미료는 어떤 요리에도 깊은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고소함 대장, 들깨가루나 견과류 가루는 나물을 무칠 때 소금을 절반으로 줄여도 고소한 맛으로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새콤함 대장, 식초나 레몬즙은 생선이나 고기 요리의 잡내를 잡고 입맛을 돋워줍니다. 소금 간을 하기 전에 식초를 먼저 넣어보세요. 매콤함 대장, 고춧가루, 후추, 마늘, 양파, 생강 같은 향신료는 짠맛의 빈자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할 만큼 강력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3단계, 짠맛에도 좋은 짠맛이 있다? 모든 짠맛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제된 소금이나 간장 사용은 줄이되 새우젓이나 질 좋은 된장처럼 발효 과정에서 생긴 건강한 짠맛을 소량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박 볶음을 할 때 소금 대신 새우젓 아주 조금으로 간을 하면 나트륨은 줄이고 감칠맛과 영양은 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저나트륨 소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나트륨 소금은 나트륨 대신 칼륨을 넣어 짠맛을 낸 것입니다. 혈압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려워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혈당 관리에 숨은 복병은 설탕뿐만 아니라 짠 음식과 함께 먹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의 첫걸음은 국이나 찌개의 국물 섭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금 대신 다양한 향신료나 신맛을 활용하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은 참고용 정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식단이 달라져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 또는 전문 영양사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분명 건강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맛있는 건강 식탁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 소금 대신 설탕으로 간을 해오신 91세 할머니의 이야기. 처음엔 모두가 걱정했지만 그 안에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국그릇에 국물을 절반만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과 혈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편 되시기 바랍니다.